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5일 여의도 펀드매니아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미국 주시장은 장 초반에 좀 빠지더만 다시 살짝 반등하면서 다우를 제외하고 나스닥과 S&P 500은 다시 살짝 상승해서 올라오는 강보합으로 마감해 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일단 좀 쉬어가야 되죠. 우리가 이틀 문을 열지 않는 동안 미국은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금요일 하루죠. 주말까지 포함해서 금요일장까지 포함해서 미국장이 굉장히 상승했는데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버블이다. 버블의 대신 버블의 초반기다. 이 버블 목욕을 하지 않으면 깨끗하고 멋진 목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버블은 두 가지죠. 버블이 형성이 되어야 주가가 오른다. 두 번째, 버블이 너무 과하면 이제 터져서 박살이 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는 7분 능선은 아니다. 지금 버블이 한 50%? 네, 5분 능선을 지나가고 있다. 향후에 7분 능선까지 더 먹을 수 있는 여유는 충분하다는 거죠. 따라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버블 마지막 이 주식 시장이 주는 이 버블 시장에 버블 목욕을 하지 않으면, 펜트하우스에서 버블 목욕을 하지 않으면 돈 벌 수가 없다. 세린 메이 5월 초까지 버블 목욕을 즐겨야 돈을 벌 수 있다. 어떤 목욕? AI가 만들어준 버블 목욕.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엔비디아가 승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애플과 테슬라가 패하는 그런 모습. 특히 테슬라 오늘 박살이 났네요. 트럼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전기차 가격이 안 팔리니까 가격을 내리는 모습. 애플하고 구글은 자꾸 AI에서 뒤처지는 모습. 메타하고 이런 기업들은 치고 올라가는데 애플하고 테슬라, 특히 애플이 AI에서 자꾸 뒤처지는 모습. 맥북을 몰래 발표를 했죠. 반독점법에 위반이 되는 것도 있는데 인랩을 사용해서 유럽에서 한 대 두들겨 맞은 것도 있었는데, 오늘 맥북을 냈는데 말도 하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는데, AI라는 단어를 붙여서 맥북을 냈는데 조용히 내는 거. 뭔가 애플이 AI 시장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한편 엔비디아 진영은 지속적으로 승리해가고 그 우수리가 이제 AMD, 퀄컴, 브로드닷컴, 델 테크놀로지까지 전형적으로 우수리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 우리 한국도 이제 여러 종목들이 한꺼번에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이 한꺼번에 우수리가 떨어져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버블의 중간을 지날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죠. 따라서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너무 겁먹지 말고 일단은 버블의 목욕을 하고 승자와 패자가 결정이 되고 승자 진영이 서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장사하기 참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올해 목표가 제가 10,000명이라고 했죠. 이제 곧 7,000명을 향해 돌파하는데 3년 했는데 10,000명이 안 됩니다. 숫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는 마이너스 0.09, 나스닥 플러스 0.02, S&P 500 0.17, 마이너스에서 막판에 이렇게 돌려놓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이런 모습이 시장에게는, 우리 한국 주식시장에게는 긍정적이다. 오늘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 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을 유지했다. 슈퍼 화요일, 내일이죠. 내일 D-1. 트럼프의 압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최대 정치회사 양의 정협과 전인대를 합쳐 양이라고 하는데 개막을 했다. 시진핑 체제 경제발전 강조. 이거 살려낼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중국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면 우리의 바닥도 견고해지는 거죠. 우리는 양수 겸장. 오른쪽에는 미국에 대한 AI를 손을 들고, 왼쪽은 중국의 경제 발전, 기술적 반등, 이 두 가지 손을 들고 있는 꽃놀이패죠. 양손에 떡을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후에 애플의 방독점법 위반에 대해서 2조 7천억 과징금 폭탄을 누렸다. 인앱을 사용했다는 거죠. 결제에 대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쓰게 하는. 일본 니케이 사상 첫 4만 돌파. 사무라이 7이 랠리를 주도했다. 사무라이 7. 지난번도 제가 사무라이 7이 뭔지 이야기 줬는데, 도요타 자동차, 미쓰비시, 도쿄 일렉트론, 스바루, 디스코, 우리가 그 유명한 디스코, 자르고 가르고, 우리 HBM이 많이 쓴 디스코, 스크린 홀딩스, 어드반테스트, 이게 7개 기업이 바로 사무라이 7입니다. 도요타 자동차, 미쓰비시, 도쿄 일렉트론, 스바루, 디스코, 스크린 홀딩스, 어드반테스트. 도쿄 일렉트론은 TEL이라고 해서 우리 반도체 다양한 장비를 만드는 회사죠.
다음에 디스코, 어드밴티스트는 아마 이제 테스트하는 거, 반도체 만들고 테스트하는 건데 이렇게 AI 관련 종목들이 시장을 리딩을 하고 있다. 자동차하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비트코인이 장중 67,000달러를 돌파했다. 역대 최고치로 가는 거죠. 미국 AI 무인 전투기 개발 속도, 방산업체 5곳 60억 달러 수주전. EU 중해 잠식된 태양광 지원안 마련 착수, 수입 제한은 불가능. 테슬라 2월 중국 출하량 전년비 19% 하락을 했다. 1년 내 최저다. 오늘 제가 제 카페에 글 쓴 게 있는데 블룸버그에서 굉장히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비교한 글들이 시장에 이제 유행했는데 테슬라가 그렇게 버블을 형성하면서 올라가서 박살난 그 길을 엔비디아가 혹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 섞인 글인데 아직까지는 버블의 5분 등선밖에 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고 그런 글에 쫄 필요는 없다.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지만 쫄 필요는 없다. 달러는 살짝 하락했네요. 103.770. WTI는 1.43% 하락, 78달러. 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 4.606, 7.3bp나 상승을 했네요. 금리 무섭습니다. 10년짜리 4.261, 3.7bp 상승. 금리는 오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대일이 지난 금요일, 미국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아침에 아주 무섭게 상승을 했는데 30% 넘게 상승하며 AI 관련주들을 전부 치고 올렸는데 오늘 한번 봅시다. ARM은 마이너스 1.67, 장 초반에는 상승하다가 이제 살짝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AI는 박스권에 있다가 여기서 이제 치고 200달러까지 나갈 가능성이 100%죠. ARM은 지속 보입니다. 200달러까지. 우리 테슬라 마이너스 6.74 큰일 났습니다. 네, 테슬라 마이너스 6.74. 엔비디아 3.64, 웁스, 네, 852달러. 1000달러가 이제 목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AIS 가성비로 우수리 전략을 쓰고 있는 AMD 5.73달러 상승해서 208.37달러. 대단합니다. 애플은 마이너스 2.45, 인라인1는 1.01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32, TSMC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3.44. 역시 AI 관련준 핵심은 TSMC가 다 만들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7.22% 상승하면 67,271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계속 우리의 관심은 무엇보다도 AI는 지속 상승할 것인가. 이게 이제 관심의 핵심이죠. 지금 우리 코스피가 이제 11배의 펄을 보이고 있는데 그 위에가 이제 12배, 그 다음 13배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11배에서 12배만 가더라도 거의 10% 오르지 않습니까? 지수가 10%면 종목은 20에서 30%가 오르는데 일단은 12배까지 한 번 더 칠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능성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버블의 50%다. 자, AI는 지속 상승할 것인가? HBM의 나비 효과 지속성은 지속될 것 같다. 지속성은 계속 유지될 것 같다. 전공정에 대한 중장기 반등 기대감이 형성 중이다. 특히 전공정 이제 HBM의 나비 효과로 지금 이제 사실 HBM 후공정 싸움일 수도 있잖아요. 전공정에서 이렇게 쌓은 후에 이것을 어떻게 잘 마무리를 해서 만들어 줄 것인가. 후공정, 어드밴스드 패키지는 후공정인데 이제 이 HBM의 여러 가지 수급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효과로 반도체 전공정까지도 온기가 밀려갈 것 같다. 온기가 나눠질 것 같다. 나비 효과가 나타날 것 같다. 이것을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지적을 하는 거죠. 시장은 HBM 강세에 따라서 전공정 캐파 알로케이션, 후공정은 신규 준설, DDR5로 공정전환이 구조적인 커머더티 캐파 로스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한다. 무슨 말이냐면 HBM 같이 후공정 쪽으로 너무 많이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면 전공정에서도 로스가 일어날 수 있다. 전공정 것을 뺏어와서 후공정에 투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냐. 따라서 전공정이 이제 비어가는 상황,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AI를 기반으로 한 HBM에 대한 성장성이 북미 빅테크 업체들이 실적 발표 이후 더 향상되었다는 점, 북미 CSP24, 25년 카펙스 컨센서스 반등이 시작되는 등 선당 중심의 강세, TSMC 12나노, 그 다음 EPS 상승, 공급자들의 낮은 선단 제품 재고를 감안하면 메모리 가동률 반등에 대한 정당성은 확보되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후공정 쪽에서 너무 많이 이제 HBM 쪽을 하다 보니까 전공정을 이제 등한시하면서 재고를 줄였다는 거죠. 전공정 쪽을 재고를 줄이고 모든 인력과 장비와 에너지를 이렇게 HBM에 쏟다 보니까 전공정에서 캐파 로스가 날 수 있다. 여기를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가 좋아진다면 여기서도 이제 상승 요인 캐파 로스가 나타날 수 있다. 지금 이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구조적으로 캐파 로스는 불황에는 가격을 방어하는 논리가 되지만 이후에는 거시경제 회복을 가져간다면 수요 대응 관점에서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갑자기 경제가 좋아지고 뭐 재고 감소라든지 이런 면에 있을 때는 전공정의 캐파 로스가 되게 중요한 이치지만 만약에 글로벌 시장이 다시 화랑으로 간다면 전공정을 투자하지 않고는 반도체를 대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공정이 다시 부각을 받을 가능성. 어느 누구도 지금 투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HBM 시장이 강할수록 보수적 신규 투자를 지속할수록 커머디티 캐파 로스는 커지므로 양적 성장 사이클에서 영향력이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는 전공정 투자의 저점 통과 및 경기 회복 사이클 도래시 높은 탄력성의 기반이 될 수 있다. 결국 전공정을 무시하고 저렇게 가만 놔뒀다가는 HBM만 관심을 가졌다가 갑자기 시장에 레거시 제품도 필요하고 새로운 DRAM, DDR5도 좀 필요하고 이렇게 된다면 전공정 관련된 기업들이 캐파가 부족하고 이들로 인해서 그동안 투자하지 않는 효과로 인해서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급하게 치고 올라올 가능성, 이 가능성에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서 먹거리를 찾아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AI는 생각보다 오래 강하게 갈 것 같다. 반등 명분 대 추세 상승 명분. 성장에 대한 구조적 수혜가 전망되는 부분은 여전히 HBM과 후공정이라고 판단된다. 커머디티 캐파 로스에 따른 전공정 투자의 저점 통과 기대감이 일단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반도체 업황의 바닥 탈출을 도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여기에 AI를 기반으로 한 HBM 강세는 추가 상승의 명분이 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HBM 전공정 캐파는 언제든 커머디티로 활용 가능한 점을 감안한다면 HBM 업황 둔화에 따른 가동률 하락이 발생할 경우 잠재적으로 커머디티 제품, 레거시 제품의 캐파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전공정 투자의 저점 통과 이후에도 반도체의 주가 상승을 인도할 다양한 추가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다. 즉 만약에 후공정이 좀 안 좋으면 이것을 전공정으로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후공정이 안 좋으면 HBM이 안 좋으면 전공정 레거시 제품들이 투자가 안 됐기 때문에 갑자기 증설할 수 없는데 HBM을 줄이고 이쪽에 HBM을 전공정 기존 레거시 제품 커머디티 제품으로 돌릴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균형을 맞춰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번 반도체 AIG 상승주의 강도와 주구력은 생각보다 길다고 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이죠. 따라서 강한 HBM에 대한 기대감 이후에는 전공정 관련주 저점 통과에 따른 반등 명분이 만들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전공주 관련주 이후 추세 상승 명분 강화는 거시경제 회복에 따른 양적 성장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생각보다 더 강하게 오래갈 것으로 전망돼 적극적으로 보유 스탠스를 취해야 한다. 결국 HBM이 업황은 강하다. 이 나비 효과로 반도체 레거시 제품을 만드는 전공정도 수혜를 받을 것이다. HBM 쪽으로 몰렸던 시각을 전공정 쪽으로 좀 돌릴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라도 사야 한다면 어떤 섹터와 종목을 사야 되느냐. 멀리 본다면 전공주 개별주인 인텔, TSMC, EUV, 신규 장비 이 관련된 쪽을 사는 게 유효한데 시장은 소외되었던 전공주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점증을 전망 중에 있다. HBM 강세에 따른 커머디티 캐파 로스, 강한 선당 공정 영향이 전공정 저점 통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거시경제 회복전까지 추세 상승 논리가 부재하나 그러나 거시경제가 돌아선다면 업사이클의 구조적 성장을 담보할 모멘텀으로 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EUV, 그 다음에 증착장비 같은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을 추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뒤에서 자세히 또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전공정은 HPSP, 주성엔지니어링, 유진테크, 오닉 IPS, PSK, 테스,
장비주를 사야 되죠. 소재와 부품은 나중에 사십시오. STI, GST, 유니셈. 어제 GST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찍은 종목이라 아주 행복한데, 그래서 이 파트의 종목들을 사야 된다. 주선행진은 괜찮아 보입니다. HPSP 바닥 상승했다가 20% 조정받은 괜찮아. 유진테크, 오닉IPS, PSK, 테스 괜찮습니다. STI, GST, 유니셈도 좋아 보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미국이 델 테크놀로지 실적을 발표했는데 결국은 서버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는 건데 이 델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 함의가 몇 가지 있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데 추가로 더 반도체는 한번 상승이 붙으면 절대 꺾이지는 않죠. 추가 상승이 전망됩니다. 반도체 가격은 먼저 스팟 프라이스가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 계약 가격이 올라가는데 스팟 프라이스도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주감 D램과 랜드 가격은 살짝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플러스에 있는 모습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델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뭐 강력한 AI 수요 기반은 다 알 수 있는데 두 번째가 너무 중요해요. 컨벤셔널 서버 수요도 반등이 전망이 되고 있다. 컨벤셔널 서버라는 것은 이런 생성 AI를 생성하는 그런 특수 서버가 아니라 일반적인 서버에서도 반등과 수요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PC 교체 주기 수요에 대한 낙관론을 델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 델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낚을 수 있는 의미는 강력한 AI 수요 기반은 이미 다 낚여서 버블로 가고 있고 컨벤셔널 서버 수요 반등, 일반적인 서버, 특수 서버, 비싸지 않는 서버도 수요가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 PC 교체 주기가 돌아오면서 PC 수요가 늘고 있다. 이 두 가지 결국은 반도체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HBM 같은 특수 우리 D램에 대한 상승이 결국 내 것이 상품을 만드는 전공정 DDR5라든지 이런 쪽까지도 낙수 효과로 이 분야까지도 건들 것이다. 전체적으로 강력한 반도체 전체에 대한 상승 효과를 이해를 하고 견디고 먹고 이 분야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전공정 앞에 뭘 투자해야 되는지 제가 여러 번 앞에 한번 찍어줬죠. 그래서 모 애널리스트가 KB 애널리스트가 잘 정리하는데 HBM 관련 장비 업체들 PS, 코에이 홀딩스, 제우스, LTC, KC텍, HPSP, 이오테크닉스, DIT, 오닉IPS, STI, 레이저셀, 프로텍, 그 다음 테크잉, YYK, DI, 오로스 테크놀로지, 넥스트인, 인텍플러스, 고영 이런 중요한 종목들을 쭉 했으니까 이거 잘라 붙이고 네가 여중에 아직도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좀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론 들어갑니다. 미국 증시는 오늘 소폭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식지 않는 엔비디아, AI주들의 상승이 시장 상승의 동력으로 작동 중에 있다. 이제 서서히 고평가는 단어가 시장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긴 하지만 시장에 돈이 갈 만한 곳은 AI뿐이므로 추가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따라서 5월 세린메이가 다가올 때까지 승부처로 여기고 지속 보유를 추천을 한다. 특히 일본, 한국, 대만 등 미국과 강하게 연계된 AI 관련 국가들의 제조업 섹터에서의 상승이 가장 중요한 화두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본의 사무라이 7 중에서 AI 관련 중에 3종목이 있는 거죠. 우수리 전략이 지속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AI가 HBM뿐만 아니라 HBM 관련 종목뿐만 아니라 일반 레거시 제품을 만드는 커머디티 제품을 만드는 DDR5 같은 제품을 만드는 전공정까지도 그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경제가 좋아지고 이쪽에 수요가 증가한다면 그쪽에서 쇼티지가 또 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HBM이 고평가를 받았다가 쓰러지면 HBM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 일반 레거시 제품으로 서로 또 윈윈할 수 있고 이 밸런스를 맞춰갈 수 있는 거죠. 오늘도 미국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면죄부가 주어지고 테슬라의 가격 하락 그리고 비트코인 상승이 강하게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시장의 버블의 양면성의 긍정적인 면, 버블이 나타나야 주가가 오르는 거죠. 네. 아니, 버블의 좋은 면들이 일단 형성되고 있어 올라타서 버블 목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적절한 버블은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오늘도 한국 주식시장 식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서 아직도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이 주소 치고 오십시오. 종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 주소 치고 오십시오. 관심 종목을 찾고 계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네, 우리가 지금 최근에 아주 뭐 대박이 났던 게 우리 한미반도체죠. 우리가 23,000원부터 추천해서 10만 원까지 왔는데 한미반도체 GST 이제 4천억밖에 안 됩니다. 우리 7천억 1조까지 보죠. GST 여러 좋은 종목들을 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AD 테크놀로지, 뭐 오픈 엣지, 뭐 여러 가지 퀄리타스, 에이징랜드 많이 추천을 하고 있으니까 각 목표 가격을 얼마로 놓고 봐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이 저희 카페에 다 있습니다. 들어와서 보시면 유료입니다.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멋진 하루, 승리의 하루, 대박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수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